네, 지금부터 1.4 테스트 프로세스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포인터 좀 키워놓고 네, 여기 보시면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스트라는 과정은 커다랗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내용들은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다 외울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개발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일정한 그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테스트는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도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듯이 테스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설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구현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할 겁니다. 테스트를 구현하고 실행하고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팅을 할 때, 그 다음에 뭐 그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포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뭐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다랗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동작을 할 건데 다시 한번 보면 테스트 계획과 제어, 테스트 분석과 설계, 테스트 구현과 실행, 그리고 종료 조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레포팅, 그 다음에 테스트 뭐 종료와 관련된 행동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섯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이제 테스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동안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오겠죠. 하나씩 다 배울 것들인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를 계획하고 제어를 하는 동안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리스크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테스트 전략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또 나름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스트를 언제 종료할 거냐 요거를 계획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종료를 하냐 하지만 내가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 테스팅은 뭐 커버가 90% 이상 됐다 이러면 혹은 뭐 95% 혹은 100% 이런 식의 언제 종료할지 이런 계획도 계획 단계에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리포팅 할 건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이때 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동안에 는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동작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테스트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성되는 여러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의 기본이 되는 애들 뭐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검토할 거고요. 뭐 각종 여러 가지 동작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추후에 배울 거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프로시저를 생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기 보듯이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애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면서 실제로 테스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 구현과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종료를 결정하거나 혹은 레포팅하는 이 단계는 그 종료 조건을 달성했는지 혹은 뭐 그리고 뭐 최종 보고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 종료랑 관련된 행위들, 그죠? 종료랑 관련된 행위들은 일단 만들어진 산출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테스트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일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계획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테스트 프로세스라는 것은 테스트 관련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의도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테스트의 목적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목표 몇 프로 달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테스팅에 대한 구성 요소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스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베이시스는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기본이 되는 문서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베이시스가 됩니다. 계획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면서 반드시 요구되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테스팅을 하는 조직도 필요하죠. 이왕이면 계획 단계부터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계획할 때보다는 이제 실제로 여러 사람이 붙어서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는 이 테스트 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테스팅을 하는 전략이나 테스트를 하는 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하는 대상 이런 것들도 잘 정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팅을 하기 위한 기반 설비나 환경 이런 것들도 요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테스팅이라는 거는 그리고 왜 이런 걸 조직을 갖고 기법을 가지고 대상을 정해가면서 하냐면 아무래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수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결함 발견도 잘 할 거고요.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잘 할 거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싶은 게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 체계적인 방식을 테스트 프로세스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요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 보면 테스트 베이시스, 조직, 전략, 기법, 대상, 설비 및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제어를 할 때, 분석 설계할 때, 구현할 때, 완료 리포팅할 때, 마감할 때 각각 그 테스트 베이시스는 이렇게 계획과 제어 단계,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 투입이 되는 정보들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진행을 하면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산출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계획을 하는 문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분석 설계 단계에 뭐 여러 테스트 기법을 하다 보면 테스트 설계 문서라든지 진행에 관련된 리포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구현과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테스팅에 대한 대상을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환경을 적용해서 이제
테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테스트 프로시저라든지 테스팅을 한 실행 결과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레포트라든지 혹은 발견된 결함에 대한 레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 시점에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제 완료 리포팅을 하는 시점에는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테스팅을 하는 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정권자가 제품을 릴리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언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커버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거고요. 그 테스팅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단계, 이 테스팅에 대한 이 프로세스 중에 이 마감 단계에서는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심사 보고라든지 테스트 프로세스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 단계에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의 결함 사항이나 테스트에 대한 리포팅이 나올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이나 내용들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팅 쪽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개발하는 쪽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테스트 정책과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게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 정책과 전략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 여기서 얘기한 이 과정들이 다 하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책에서 요 파트별로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애들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니까 이걸 뭐 한 방에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 계획과 제어라고 하는 쪽에 보시면 일단 요 과정에서 테스트를 계획하거나 제어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하듯이 테스트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목표, 대상 연구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거고요.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거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를 이걸 완성이라고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90%냐 100%냐 95%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할 거고,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초반에 구성이 되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계획, 활동 이런 것도 할 거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정할 거고, 리포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계획과 제어 단계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계획 단계 중에 계획과 제어 단계 중에 특히 제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 상황에 따라 이제 뭔가 변해가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기 보시면 요 단계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애가, 아이고 좀 짧으네, 영향을 미치는 애가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어에서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계획 대비 실제 진행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요 날까지 얼만큼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얼마였다.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계획과의 실제 차이를 이제 확인하고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간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테스트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 작업은 테스트 결과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할 거고요. 진척 상황이나 완료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서화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과의 차이를 계속 조정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제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제어와 모니터링 활동으로 받은 피드백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실제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변경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 제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에는 테스트 분석과 설계가 있죠. 그래서 분석과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테스팅 목적을 이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테스팅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게 처음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목적을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테스트 상황이라고 하는 놈과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어떻게 테스팅 해야 된다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어떤 경우를 어떤 경우를 테스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테스트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죠. 주요 작업으로는 테스트 베이시스를 리뷰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문서들이죠. 요 베이시스 문서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구사항 명세서예요.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했던 명세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설계 계획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어떤 거를 요구했지? 라는 걸 이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리뷰라고 할 건데 그런 그 베이시스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제대로 분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테스트의 상황이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식별해 나갈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 설계도 하지만 내가 테스트 해야 될 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왜냐면 리스크 분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기법을 할당할 건지,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용이성이 좋은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하기 편한지 뭐 이런 것도 평가할 거고요. 테스트 환경도 만들 거고요. 테스트 환경은 가능한 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이제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팅이 들어가면 실행을 하고 뭐 이런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환경은 구축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축하는 과정은 언제예요?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이걸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겠죠. 그런 것들이 분석과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는 테스트 구현과 실행 단계, 우리로 치면 세 번째 단계죠. 자, 이때는 실제 테스트 케이스를 내가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를 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테스트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포함한 테스트 프로시저나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뭔가 해보는 일을 하는 그 환경이라고,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가 멀쩡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당연히 환경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전 단계, 여기서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이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하는 주요 작업으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할 거고요. 물론 이전 개발되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구현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전 단계에서도 우선순위를 선정할 거고요. 이 단위에서는 정말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고요.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팅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거고, 테스트 하네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 보통 뭐 스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나온 용어니까 테스트 하네스가 뭐지? 이름은 좋은데 뭘까? 이런 거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처음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자꾸 노출이 돼야 나중에 이게 편하게 씁니다. 이게 전문 용어들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그냥 일상 용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단어들 찾아보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테스트 실행을 해서 테스트 수트라는 걸 만들어요. 테스트 수트는 뭐 테스트 묶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수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행 테스트도 이제 해볼 거고, 테스팅을 한 내용을 기록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버전별로 이렇게 관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나면 기대했던 결과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뭐 예상했던 결과는 이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뭐가 나왔는지, 이게 1차면 다행이지만 만약 불일치가 있었다면 왜 그런 불일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라진 경우, 잘못된 경우를 저희가 인시던트 혹은 결함이라고 할 건데, 그 결함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자, 이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테스팅을 하다 보면 테스팅 관점에서는 테스터는 단순히 이게 다르네 라고 하는 것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하면 개발자들이 뭘 해요? 이게 왜 불일치했는지 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고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테스팅이 뭔지 디버깅이 뭔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뭐 이 개발자가 해도 되지만 테스터가 만약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할 줄 아는 테스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그만 회사들 있잖아요. 한 50명 이하? 조직이 한 50명 이하. 50명 이하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회사에서는 아예 테스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가 하는 거죠. 자기가 테스트 합니다. 한 50명 정도 혹은 100명쯤 되면 분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스를 보면 못 찾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테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시는 게 여러분도 좋긴 한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 뭐 꼭 큰 회사가 좋다, 좀뭐 작은 회사가 나쁘다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회사들, 테스터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저희가 여기 테스트 구현과 실행까지 한번 봤고요. 요 세 번째 단계고요. 좀 더 있네요. 자, 만약에 예상과 실제가 불일치된 경우라면 뭐 테스트 케이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테스트 정황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일치를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테스트 활동을 반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 활동을 반복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뭔가 수정을 하고 났다. 기존에 돌아가던 거를 수정을 했다. 혹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걸 저희는 확인 테스팅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얘가 멀쩡해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건 확인 테스트예요. 근데 가끔은 수정으로 인해 새로운 버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원래 여기서는 확인을 다 해서 멀쩡하게 잘 돌던 애인데 얘의 기능을 뭔가 향상을 시켰어요. 이렇게 기능을 향상시키면
기존에 있던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추가된 얘네들 때문에 얘가 멀쩡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멀쩡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는 뭐예요? 확인 테스트고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수정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있던 요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존에 있는 애들이 새로운 애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애, 예를 들면 요 기능이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던 큰 애가 있었는데 여기에 요만큼 기능이 늦다 보면 얘 때문에 이 전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테스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정으로 인한 새로운 버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테스팅을 희귀 테스팅, 희귀가 아니라 회귀 테스팅,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해서 그 되돌아오는 거죠. 반복하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언제 하냐면 구현과 실행 시점에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함들, 이제 발생되는 결함의 유형을 보면 기획 시 유입된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 시는 내가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경우에, 이거는 요구사항의 요구사항 표준을 미준수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기획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 시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설계 표준을 안 지켰거나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코딩 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코드 표준을 안 지키면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함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여러 동작들을 테스팅에 대한 동작들을 하다 보면 요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점점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결함의 유형에 보시면 테스트를 덜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이게 멀쩡했는데 여기 수정을 하고 나서 테스팅을 안 해요. 그러고 돌렸더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건 테스트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한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마무리를 잘 못한 경우, 팀 간 의사소통이 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뭐 A라고 했는데 저기서 B라고 뭐 엉뚱한 테스트를 했어. 그럼 뭐 당연히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딩에 잘못된 경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함의 심각도를 보시면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팀에 따라 나누기 다 다르게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 심각, 매우 심각, 보통, 경미 뭐 이런 식으로 5개 되는 거죠. 네, 4단계라는 어쨌건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치명적, 매우 결함, 일반 결함, 사소 결함,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을 나눠놓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치명적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리스크가 높은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따로 먼저 처리해 줘야 됩니다.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누기 나름이니까 뭐 꼭 4단계다, 5단계다, 3단계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심각, 일반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팀에서는 결함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3단계로 나누는데 뭐 메이저, 마이너 뭐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마이너 이러면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이제 헷갈릴 때 있죠. 혹은 A, B, C 뭐 이런 식으로 결함의 유형을 나눴다, 레벨을 나눴다. 그러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좋지 않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뭐 이렇게 심각도를 표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결함의 우선순위 표현에 뭐 보통 이런 것도 많이 쓰인대요. 즉시 해결, 치명적이라는 거죠. 주의 요망, 대기, 낮은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이 앞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함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테스트 완료 조건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테스트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 목표 대비 완료 조건이 얼마나 달성되느냐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95% 만족이 됐다. 그러면 그럼 종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저는 완료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완료 조건 작업은 여기 보듯이 테스트 실행 결과인 테스트 로그가 테스트 계획에 명시된 완료 조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적을 건데 걔를 만족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일 거고요. 추가 테스트 필요 여부랑 명세화된 테스트 완료 조건 변경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특별히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테스트 요약 보고서가 다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초기 목표 대비 완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완료 조건은 언제 결정한다고요? 맨 처음에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리포팅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발견된 결함, 그 다음에 미해결된 결함, 미해결된 결함의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미해결이 얼만큼 줄어나갔느냐, 거의 다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걸로 보는 거고요. 우선순위에 있던 애들이 잘 해결됐느냐,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잘 해결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얼마나 진척됐느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의 가용성을 보면 그 리포팅을 할 때 테스팅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했던 테스팅 방법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가 얼마나 커버됐는지 이런 것도 보여줄 거고요. 결함 발견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됐는지, 품질 평가가 어땠는지, 발생한 결함수가 몇 개인지, 소프트웨어 크기 대비 결함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요구사항별 테스트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결함이나 그거에 있는 영향, 그리고 오래 수정되지 않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레포팅에 들어가면서 다음에 이거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레포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4의 마지막으로 테스트 마감 활동이 있는 거죠.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보고서도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 산출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물들을 확인하고 테스트웨어라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그 여러 문서들 앞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쓱 쓰여 있죠. 테스트웨어. 요거 하고 나면 나오는 문서들이라고 있죠. 그런 애들을 테스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게 테스트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테스트웨어들을 이제 보관해야 되겠죠. 왜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그죠? 자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이때 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테스트 결과에 대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출물, 레포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웨어나 테스트 환경, 테스트 기반 설비를 차후에 이용하기 위해서 마감 동작도 할 거고 보관도 하겠죠. 그 테스트웨어, 각종 여러 문서를 유지보수 조직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이런 일련 과정을 심사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후 릴리즈나 아니면 프로젝트 테스트 성숙도 개선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테스트 프로젝트를 얻은 교훈을 분석할 겁니다. 교훈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뭐 어떻게 잘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테스트 마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잠깐만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하는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동작들, 테스트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시 뭐라고요? 테스트를 계획하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거, 그리고 그 종료 조건이라고 하는 애를 평가하고 레포팅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마감하는 활동,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테스트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저희가 지금 얘기한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일단 요 비디오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엔 1.5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